안녕하세요. AN 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상속세는 사실상 어느 정도 재산이 없으면 그냥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재산이 좀 많거나 사전증여 재산이 조금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세법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스스로 신고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고 이제 관련된 예규나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업무를 보지 않는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건 상속세를 신고를 하려면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담을 받기 전에 이 영상 정도 보시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이제 보험금이나 아니면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죠. 사망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을 해서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이거는 그냥 상속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더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상속세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지는 거는 과세가 제외되는 재산이 있어요.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 임야나 아니면 이제 문화재 등 같은 경우는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익법인에 출연을 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과세 제외 재산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빠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뭘 빼주느냐? 피상속인이 냈어야 됐던 공과금, 이제 각종 세금이나 지방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공과금들이 빠지고 장례비용 빠집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을 때는 500만 원까지는 그냥 빼주고요. 증빙이 있고 그리고 봉안시설과 관련된 증빙도 모두 있을 때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채무들이 있겠죠. 이런 채무들도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결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서 이제 채무를 뺀 금액, 즉 순자산이 결국은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자산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게 있는데,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액에 더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빼게 되는데, 상속공제액을 빼게 되죠.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있고 가업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제 금융재산으로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금융재산은 명목금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적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공제액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 재해손실세액 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기에 있는 공제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공제까지 적용이 되면은 그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세목에서 세율 곱하기 전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세율이 곱해지고,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세액까지 계산이 됐으면 이제는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세액공제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이 정도 적용이 돼서 계산을 하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분쟁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정상속재산이 있죠. 추정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 추정을 상속인들이 깨는 반대의 논리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상속인들이 밝혀야 돼요.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은 모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이 돼서 상속재산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전증여재산이에요. 사전증여재산은 이제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치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피상속인의 계좌 10년치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를 신고한 것뿐만 아니고 계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한 증여인 건데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큰 돈이 입금이 됐는데 자녀가 며칠 뒤에 집을 샀다, 이런 거는 명백히 이제 증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10년치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냈던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좀 가장 이슈가 많이 될 만한 부분들, 실제로 상속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거, 두 번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거. 그거 말고도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슈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분으로 이제 재판이 걸리게 되면 결국 상속세는 한 번 정도는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유류분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제 법원에서 싸우는 거죠. 이 정도만 상속세 계산 구조를 알고 세무사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어쨌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상속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판례나 예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규정들은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